역대급 폭염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휴가철 해수욕장 특수도 사라졌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폭염에 바닷가 피서를 피하기 때문입니다.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신규 허가가 다음 달 사실상 중단됩니다. 정부가 한전 송배선선로 포화를 이유로 7년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건데 지역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국 최초의 낙서마을이 신안 앞해도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도 참여해 새로운 섬 관광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에 55세 이상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 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을 기리는 경축식이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지역에 거주하는 아세안 주민, 지역 문화예술인 등을 초청한 가운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경축식을 갖고 식민 통치의 아픔을 가진 한국과 아세안 국가의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도 오늘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경축식을 갖고 2024 파리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전남도청 최세빈 선수의 그날이 오면 시 낭송과 기념 공연으로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유례없는 폭염이 휴가철 해수욕장 풍경마저 바꿔놓고 있습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폭염 탓에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이 크게 줄었는데요. 여름철 1년 장사를 해야 하는 해수욕장 상인들은 말 그대로 울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하루 수백 명의 피서객이 몰렸던 한평 돌모리 해수욕장이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해수욕을 하는 사람은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적고 데크와 원두막은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길었던 장마와 폭염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나 피서객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대야 때문에 그런가 하여튼 많이 안 와요. 작년에 비해서. 그리고 오셨던 손님들도 금방 가버리고. 식당, 숙박시설, 매점 등 해수욕장 인근 상인들은 뚝 떨어진 매출의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 시기가 정점이었던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세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20% 정도 우리 매출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전남의 상당수 다른 해수욕장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완도 명사심리, 여수 만성리 등 유명 해수욕장 방문객이 수천 명씩 줄면서 전남 전체 해수욕장 피서객은 지난해보다 4%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의 폐장은 이번 주말로 지자체들은 각종 체험 행사를 열며 막바지 피서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료로 개방을 하고 그다음에 뱀장어 잡기 대회, 그다음에 새우 잡기 대회, 특히 갯벌 체험 행사 같은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실내 물놀이 시설로 피서객들이 몰리면서 여름철 해수욕장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순천과 구례에 폭염경보가 27일째 이어지는 등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오늘도 낮 최고 체감온도는 전남 완도 36.6도를 최고로 광주 풍암은 35도를 기록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체감기온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높은 온도에 강한 5에서 60mm의 국지성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호남권의 태양광 발전 사업 신규 허가가 사실상 중단됩니다. 한전 송배전선로 용량이 한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인데요. 지자체와 관련 기업들이 태양광 발전 산업 생태계 붕괴는 물론 수출 경쟁력도 잃게 된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보다 생산이 많은 호남과 제주, 강원 등에 대해 전력 개통 신규 접속을 오는 2031년 12월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전의 송배전선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를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신규 허가를 앞으로 7년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알려지면서 지역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역 내 태양광 시설 허가가 중단됨에 따라 태양광 발전 부품 생산업체와 설치업체들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이미 국내 수요가 줄어들고 값싼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생존을 위협받을 처지에 놓인 겁니다. 당장 에너지 저장 장치나 자가 소비 설비 등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첫 번째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보급입니다. 현재 호남권에서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소는 약 10기가로 대부분이 ESS가 없어 스마트 그리드 실현에 제약이 생깁니다. 지자체 역시 가시방석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추진은 물거품이 되고 탄소 배출 제재 강화로 지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최대한 많은 부지에서 신규 허가를 받도록 독려하는 한편 신규 접속 제한 기간에도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8월 말이나 9월 초에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ESS가 동반된 그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조건부 허가를 준다든가. 정부와 한전이 지역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광주시와 전남도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천사의 섬 신안에 전국 최초의 낙서 마을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건물 벽에 낙서 같은 그림을 그려 메시지를 담는 건데요.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들도 잇따라 힘을 보태기로 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벽에 그려진 대형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양쪽 벽면이 마주보는 듯 데칼코마니 형식의 그림으로 이색적인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세계적 그래피티 작가인 존 원이 신안에 와서 처음으로 먹은 낙지 탕탕이를 연상해 그린 작품입니다. 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읍사무소 벽면에도 독특한 그림이 시선을 붙잡습니다. 스페인 출신 덜크의 작품으로 신안 갯벌에 서식하는 달랑개와 쇠제비 갈매기 그리고 한국의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래피티 작가인 덜크가 작업을 하면서 휴식을 취했던 자활 카페입니다. 신안군은 작가의 동의를 얻어 덜크 카페로 명명했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곳에 낙서마을이 조성되자 주민들은 조금은 낯설어하면서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주제가 저희 지역에 자생하는 그런 동식물이라 보다 보시면 이제 그냥 굉장히 멋진 그런 그림이라고만 생각하시지 그렇게 거부감이 있지 않은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신안군은 그래피티 작품 한 켠에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섬 관광을 즐기고 이곳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남기게 한다는 구상으로 특히 젊은이들의 구미를 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안군에서 젊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문화예술이 없었는데 그런 측면에 저희들이 착안해서 앞에도에다가 낙서마을 만들면 젊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해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피티 아일랜드 프로젝트에는 다음 달 포르투갈 작가인 피리스가 작업에 나서고 국내의 작가들이 잇따라 참여할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낙서마을 조성 사업이 앞의 읍을 어떤 모습으로 변화시켜 나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55세 이상의 고령층 10명 중 6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자격증 시험 공부가 한창인 광주의 한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느라 무더위는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요즘은 고령화 시대라 노니까 노후에 대해서 준비 찬으로 자격증 우리 따놓고 이제 사회 활동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부터 백발의 80대까지 수강생 대부분이 55살 이상 고령층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놓으면 취업할 곳이 상대적으로 더 많아요. 다른 직종에 비해서는. 예를 들면 방문 목욕, 거기에도 남자 어르신 목욕을 시켜야 된다든지. 지난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은 60.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일하기를 희망했고 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종사자가 121만 명으로 처음으로 농림어업을 제치고 고령층 취업자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 수요가 많아진 데다 고령층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최저임금과 고용불안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 해마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이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최악의 경축사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정부 광복절 기념식 이후 논평을 내고 북한 통일 등은 30차례 이상 언급하면서도 일본이 껄끄러워하는 민감한 사안과 항일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역사상 처음 광복회가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지만 윤 대통령은 회피했고 항일 독립지사에게 차마 낯을 들기 부끄럽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대표적인 항쟁사인 봉오동 전투가 재현됐습니다. 광주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는 오늘 고려인 후손의 영웅이자 조국 독립을 위해 싸웠던 홍범도 장군의 1920년 봉오동 전투를 주민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가해 물총싸움의 형태로 재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지방보훈청과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 마을 광복절 기념행사 2024 보훈문화제로 마련했습니다. 여수해상에 낚시어선과 화물선이 충돌해 낚시어선 승객 9명이 다쳤습니다.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반쯤 9톤급 낚시어선과 2,900톤급 화물선이 부딪히며 낚시어선 승객 9명이 타박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지역 치안을 이끌 신임 광주경찰청장과 전남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경찰청은 신임 광주경찰청장에 박성주 경찰인재개발원장을, 전라남도 경찰청장에 모상묘 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전임인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육국장으로, 박정보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광주 지역 최대 규모의 아동육아 전시회인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120여 개의 브랜드가 참가해 부모와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제품과 정보를 제공하며 18일까지 나흘 동안 진행됩니다. 42회째를 맞은 KBC 베이비 앤 키즈 페어는 부모들에게 필수 육아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육아용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